여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은 좀 다른, 좀 색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뭐 앞에 꼭지하고 위치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밤이 된 거죠. 네. 현재 시간 9시 23분입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스카이 캡슐을 타러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이제 해변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가자 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미포에 있는 블루라인 파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매표 직원한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그 전에 또 안내원한테도 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그 전에 또 이 적혀 있는 안내 문구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정보를 좀 얻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거 스카이 캡슐을 타면은 부산 시민이라 할지라도 주말이기 때문에 5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 둘이 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평일날 스카이 캡슐을 타게 되면은 4만 원을 내면 된답니다. 부산 시민은 4만 원을 내면 되고, 평일날 해운대 구민이 타게 되면은 3만 원을 내면 된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부산 시민이 평일에 타게 되면은 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고, 해운대 구민은 2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죠. 또 해운대 구민은 주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해변 열차를 보니까 편도는 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우리 평일 이제 만날 때 그때 스카이 캡슐 타면 되고, 그러면 만 원씩 빠지니까 이걸 가지고 해변 열차를 타면 되겠다, 뭐 요런 얄팍한 계산 요걸 이제 얼른 해서 그 매표 직원한테 가서 우리 그 다리돌 전망대까지 갔다가 올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모든 역에 다 내렸다가 탈 수 있는 걸 타면은 16,000원, 1인당 16,000원 내면 된다. 근데 시간을 봤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 막차를 놓치겠더라고요. 8시 반이 막차인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뭐 5시 반차인가? 우리 5시 반차 탔나요? 출발하는 게 6시 반차인가? 5시 반차지. 저쪽에 저 해변 열차. 예, 타고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이 6시 반. 6시 반인가? 아무튼 그래 뭐 시간상으로 쫓기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주로 가는 데가 저기 다리돌 전망대다. 그러니까 이 매표 그 직원이 그러면은 왕복을 끊어서 다리돌 전망대에서 내리고 거기서 청사포까지 걸어가면은 얼마 안 걸린다. 한 10분 걸으면 된다. 청사포까지 걸어가서 청사포에서 다시 미포로 오는 그런 일정을 잡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서 하겠다 하니까 1인당 요금이 14,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에 다 내리는 것보다 2,000원이 싼 거죠. 그래서 그래도 시간을 감안을 하면은 요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걸 끊었습니다. 그걸 끊어서 이제 28,000원을 내고 끊어서 한 20분 기다렸나? 한 15분 기다렸나요? 아무튼 그 정도 기다려서 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었는데 다리돌 전망대 내리고 또 이제 열차 안의 풍경, 다리돌 전망대 내려서 그 다리돌 전망대 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이거 전망대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한 20m 좀 들어가면은 그 점체가 다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격자 무늬로 뭐 이렇게 밑에 이제 철 구조물이 깔려 있고, 그 위로 이제 사방 이제 1m 1m인가 1.5m 1.5m인가 뭐 그런 이제 판유리로 덮여 있는 그 부분을 한 30-40m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저 헤어룸님이 계속 찍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 가지고 맨 오른쪽에 붙어서 그 난간 부분을 짚으면서 그렇게 건넜거든요. 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좀 쫄았습니다. 내려다 보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전 이제 그런 거 딱 하게 되면은 항상 제일 안 좋은 그런 그 케이스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경우가 10중 8구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멀쩡하다가도 내가 걸어가면은 요거 분명히 누가 장난쳐가지고 요게 갑자기 금이 간다든지 갑자기 철 구조물이 무너진다든지 요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맨 이제 가쪽에 붙어서 가쪽에 난간을 잡고 가자 했는데 그 가쪽 난간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뭐 어쨌든 간에 그걸 잡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영상이 이제 거의 2시간 한 10분인가 뭐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다리돌 전망대 주변하고 건너는 거 다 하고 또 이제 미포로 넘어와서 청사포로 넘어와서 청사포 쪽 주변 스케치하고 청사포역에서 타고 또 뭐 이렇게 넘어오고, 청사포역에서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열차 탄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미포에 오니까 1시간 반 찍었는데, 야, 기왕이면 2시간 채우자 해서 30분 더 이제 이거 해변의 스케치, 해변에 이제 요 앞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요 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6월의 마지막 일요일 밤을 즐기기 위해서 해운대 바닷가로 왔는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었는데, 중간에 어느 이제 뭐 주점 비슷한데 거기를 찍는 동안에 우리 헤어롬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요건 미비로 이거 캔슬 될 수가 있다. 근데 요건 미비 이 캔슬이 뭐냐면은 그 주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 노래 소리도 가락 뭐 이런 것도 저작권법에 적용을 시켜서 이 유튜브 측 AI가 알아서 걸러버린답니다. 그래서 요건 미비로 이게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에이, 기왕 버린 몸 끝까지 가자고 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 불쇼 하는 장면까지, 불쇼, 요번 불쇼는 볼만했습니다. 불쇼 하는 장면까지 이제 찍고 마쳤는데, 그 2시간 15분입니까? 10분? 2시간 1분 몇 초? 2시간 1분. 그럼 거의 2시간인데 2시간이 살짝 넘는 그 영상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제가 대충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올라가면 잽싸게 보시고 예, 못 올라가더라도 해변 열차를 탔구나, 예, 그 점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매표원하고 상담을 하면서 받은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여행 안내서,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이걸 펴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각 역마다 특징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팜플렛. 요건 팜플렛이고, 또 이제 요거는 일종의 이제 비표 같은 건데,
여기 QR 코드가 있죠. 요 QR 코드를 그쪽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스캔을 합니다. 요게 스캔이 되어야만이, 합격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검문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되고요. 요건 두 장하고 마지막 한 장은 뭐냐, 계산서입니다. 영수증,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하는 영수증,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고 글자가 이거 포커스가 안 맞네. 매출 전표 영수증 뭐 이렇게 돼 있고, 두명 뭐 28,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거기를 갔다 왔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고, 이상 이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를 이렇게 경험한 과정 결과 뭐 요런 데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메인 메뉴는 뭐냐, 암법상의 사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참 가볍게 한번 했죠. 암법상의 사기성 뭐 이런 거. 말만 한일만 나는. 말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님과 이제 다시 또 삼법인, 오온 이런 데 대해서, 또 열반, 또 이 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기 불교에 대한 주된 정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니까야하고 또 부파불교의 논사들이 만들어 놓은 논서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1980년도에 초반에 이제 이 동국대학 불교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주로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냐면은 아함경이라는 중국의 경전에 의지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세친이라는 즉 바스반두가 지은 아비달마 코샤 구사론에 의지를 하는 경향이 좀 셌거든요. 그게 좀 강했는데, 구사론 말고도 육종론이나 또 가다연니자라는 논사가 지은 그 사람이 유부의 대표적인 논사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지은 대표적인 논이 있죠. 뭐 그런 거에 의지를 많이 하고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이 경과 논 요렇게 딱 이렇게 분류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의 범주에서는 이 니까야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1980년대도 그랬고 그 이전도 그랬고 그 이후 몇십 년이 흐른 뭐 한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좀 더 요즘 이제 잘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부파불교 논사들이 지은 논 부분이 지금 번역이 좀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실하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는 정보가 경도 그렇고 논도 그렇고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가 40년 내지 45년 동안 가르침을 펴면서 했던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붓다가 인멸하고 난 다음에, 열반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
안한하고 또 안한 외의 500명의 아란이 모여서 경전을 결집했다. 쌍기티 합송을 하면서 이제 이 경전을 역출을 해냈다. 이런 건데, 역출이 아니라 경전을 이제 확인을 했다. 다시 한번 성립을 시켰다. 그런 거죠. 근데 마하가섭 경우에 마하카샤파 이 양반은 이제 이 스카모니불 임종시에 안한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온 제자거든요. 가장 먼저 온 제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0대 제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칠 때 부를 때 10대 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10대 제자 중에 안한하고 사리불하고 목련은 먼저 이제 입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스카모니불보다 먼저 열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은 제자 8명이 다 10대 제자 중에 8명이 다 남아있다 할 것 같으면은 랭킹 1위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마하가섭이 되는 거죠. 양반은 좀 늦게 출가했는데도 선배들을 제치고 자기가 이 후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도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는 이제 마하가섭이 그렇게 순조롭게 그 상수 제자가 되어서 상수 자리를 차지해서 그 경전을 성립을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고, 그 상수 자리를 놓고도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다 이제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다툴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제 각각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있었을 거거든요. 거의 20-30년간 이렇게 동고동락 하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분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의 역사에서 있었던 당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마하가섭이 이제 마하가섭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하가섭을 그 상수로서 이제 세우려고 했다 하면은 논의제일 가전년, 이 가전년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가전년을 밀어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르나 같은 경우에는 붓다에게 이제 그 자기 고향, 그때 붓다 당시가 주로 붓다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은 서쪽 지역인 그 자기 고향 지역으로 가서 포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야 거기는 성정이 무척 거친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네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코지를 당해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럼 그들이 너를 몽둥이나 이런 걸로 때려서 죽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이 괴로운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해탈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목숨을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그러면 가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실제로 거기서 자기 고향 사람들 중에 이제 거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두드려 맞아 죽었어. 부르나 존자는 존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은 거야. 그러면은 붓다가 생존해 계실 때, 그때 부르나 존재는 제외니까 한 명 제외니까 이제 9명이 남는 거죠. 그러면 목련 빼고 사리불 빼면은 이제 7명 남은 거야. 10대 제자 중에 7명 남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꼽아서 10대 제자 이렇게 꼽은 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다르고 또 우리가 그냥 일반 뭐 장로라고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크게 존경받고 더 세력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습이 이 합송을 하는데 합송을 해서 붓다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대대로 전하자라는 이런 그 합의를 하고 그 모임을 이끌 리더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마하가습이 순조롭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의 결과로서 마하가습이 이제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퉜다고 보거든요. 다퉜다고 보는 쪽. 예, 그런 쪽이고 아무튼 뭐 붓다의 비서실장을 오래 한 아난을 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었을 거라고 보고 아난은 이제 그때 당시 이 여러 이 후보들이 있었지만은 가습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가습이 이 상수로서 이제 그 합송 상기티를 이끌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저희 어디까지나 뇌피셜.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해서 거의 1100년 1200년 동안 1.1획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내려왔다 라는 이런 가정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완전 무결하게 그대로 내려왔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니까야의 내용이 붓다가 하신 말씀 그대로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부분적으로 좀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걸 순수하게 붓다의 교설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이 들기 쉬운 예로서 삼법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법인에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무상고무화 요 순서로 무상하기 때문에 고익이고 고익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의문을 품고 영국의 그 PTS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버전 외에도 또 다른 한 버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요건 같은데 그 다음이 다른 겁니다.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라는 버전이 하나가 더 있더라라는 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요걸 잘 곱씹어 보면은 두 버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방점이 찍히는 게 두 번째 버전은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렇게 되면은 고에 찍히는 게 아니라 무상에 방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고를 딱 빼버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렇게 되면은 단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다. 그 부분을 생략을 시켜버려도 이건 말이 통한다라는 거죠.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견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만 놓고 봤을 때도 아니 붓다가 왜 그 삼법인 그 이전에 삼특상 그 존재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출난 부분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버전을 두 개를 제시를 했냐라는 거죠. 그것도 잘 따져보면은
찍히는 그 방점이 달라서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했다는 이런 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두 버전 다 석가모니의 친설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이건 좀 뜬금없죠,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다른데 과정이 다르잖아요. 출발점, 종착점은 같다 할지라도 중간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같다라고, 같은 가르침이다, 같은 교설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의 뇌피셜 상으로는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의 어떤 교설들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자체 내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교설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이게 뭐 산박하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아니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맞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진리냐라는 거죠.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이거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원통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비스듬히 보면은 원통인데, 원통 바로 위에서 보면은 혹은 바로 아래에서 보면은 이게 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정사각형 내지 직사각형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체는 원통이더라도, 실체는 원통이라 하더라도 보는 위치 혹은 관점에 따라서는 원이나 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이런 걸 인정을 딱 해버리거든요. 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버리니까 이런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형이 되기도 한다. 요걸 다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순수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에 대해서는 진실된 모습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있다든지 세 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교설의 흐름상 이건 안 돼,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건 불순한 생각, 결함이 있는 생각, 외도들이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견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지죠. 융통성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가 소위 말하는 붓다인데 자기 입으로 나는 일체지자인 붓다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한 양반인데, 그럼 이런 그 모순적인 이야기들 혹은 또 융통성이 없는 이야기들, 뭐 편협한 이야기들, 꽉 막힌 이야기들, 요런 가르침을 줬겠나라는 겁니다. 요런 가르침을 가르쳤겠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르쳤겠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불완전한 거죠. 일체지자 뭐 이건 전지적인 능력 혹은 완전성 이런 걸 깔고 있는 건데, 기본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모순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완전성 뭐 전지적 입장 이런 게 다 이제 이게 거기에 험결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니까야의 내용들은 이게 논사들의 시대, 즉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각 논사들에 의해서 혹은 그때 당시의 그 부파의 입장에 의해서 전부 수정, 가감
뭐 심할 경우에는 왜곡 뭐 요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예가 뭐냐 하면은 양반들이 이제 붓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쌍기띠 합성을 통해서 도출을 해낸 다음에 그걸 위주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이제 들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의문이 생겨서 저처럼 좀 삐딱선을 탄다든지 궁금한 점이 많은 이런 제자들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혹은 모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붓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면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게 다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붓다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남은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수준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답변들이 일치가 안 되니까 거기서 입장 차이가 생기고 부파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상좌부와 대중부가 갈라진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대천비구의 5사 내지 14가 있거든요. 5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질문과 답변, 혹은 10가지 질문과 답변,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천의 5사 내지 대천의 14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비구가 그러니까 출가자가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그 귀중품, 값나가는 물품, 혹은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자면 그때도 화폐가 유통이 됐거든요. 석가모니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서 화폐가 유통이 됐답니다.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처음에 석가모니 불이 계율을 만들 때는 스님들은 몸에, 이 출가자는 몸에 금을 가졌어도 안 되고 은을 가졌어도 안 되고 돈을 가졌어도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귀중품 내지 그런 일반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 뭐 쉽게 말해서 금, 은, 보물, 보석, 그 다음에 돈,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절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대중들한테 보시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뭐 검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도들 중에 사람을 한 명 뽑습니다. 뽑아서 이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한테. 그걸 이제 깨끗할 정자의 정, 그 다음에 사람인자에서 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인. 그러니까 번역을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산스크리트나 빨리는 또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깨끗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한 명 딱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상거래 내지 검정거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붓다 인멸 후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의 비구들이 이 금은을 몸에 지니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장로 한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아니 이 스님들 그 계율로 그걸 못 지니게 하는데 왜 지니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어필을 한 거죠. 어필을 하니까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이제 금이나 은, 기타 등등 검전을 가지고 있던 스님들은 젊은 층이었어요. 젊은 층. 그러니까 숫자도 많고 젊은 층이고 하니까 이제 나이 많은 장로 한 명이 자기들한테 어필을 하니까 뭐 힘내지 숫자로 이제 밀어붙였겠죠. 밀어붙여서 좀 거칠게 나가니까
이 장로가 자기의 이제 본사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바람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00명, 500 장로가 모여가지고 이제 계율을 다시 한번 합성을 하면서 그 몸에 이제 그런 귀중품을 지닌 그런 비구들은 비구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드린 그 젊은 층이 주축이 된 그 지역의 비구들은 야, 그러면 우리 진짜 우리 교단을 우리 따로 만들자, 딴살림 차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딴살림을 차리게 됐는데 교단이 이제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쉽게 말해서 보수파는 옛날 계율을 그대로 지키자는 보수파는 나이 많은 장로들이 많으니까 이제 장로는 다른 말로 상좌거든요. 그래서 상좌부가 돼 버린 겁니다.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이 교단, 이렇게 돼 버린 거고, 이 젊은 층은 숫자가 많으니까 야, 우리는 그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대중이다, 대중부, 대중부다 우리는,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마하쌍기칸가 뭐 그럴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이게 초기에 근본 분열이라는 게 생겨버렸죠, 그죠? 근본 분열. 이 최초의 분열인 겁니다, 이게. 두 개 파로 분열이 된 게. 근데 이 대중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굳이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직거래를 하자.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물건도 사고 또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뭐 신도가 돼도 좋고 신도 아닌 사람 일반 상인 뭐 이런 사람이라도 좋고 사고 파는 이걸 우리가 하자, 직접 하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석가모니 당시의 계율은 금에도 손을 안 대고 은에도 손을 안 대고 돈에도 손을 안 댔던 겁니다. 근데 금을 자기가 손을 대는 그 자체가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은을 손대는 것도 어기는 거고 돈에 손을 대는 것도 어기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금, 은, 돈을 써야 되면은 그걸 그대로 놔놓고 사람을 불러야 돼. 사람을 불러서 깨끗한 사람을 불러서 그 깨끗한 사람한테 용도를 이야기를 하고 그 깨끗한 사람이 금, 은, 돈에 손을 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중부의 스님들은 직접 이제 금에도 손을 대고 은에도 손을 대고 돈에도 손을 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계율의 열가 같으면 다 파괴를 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자자, 포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스님들이 다 모였을 때 보름에 한 번씩 모인다 할 때 그 모임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날 아무 때에 아무 시에 어떤 이유로서 뭐 이렇게 금에 손을 대고 은에 손을 대고 돈에 손을 댔습니다라고 하면서 반성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모인 스님들이 반성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고, 뭐 당신은 계율을 어겼으니까 당장 지금 속퇴하시오 하면 속퇴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계율도 서서히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서서히 조금씩 이제 바뀐 거죠. 이제 근본 분열은 그런 계율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열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가장 이제 핵심 계율이 금과 은, 돈에 관한 문제다 해서 금, 은, 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둘 이자 이지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지정. 그럼 이 이지정은 뭐냐면은 막대기를 딱 세웠을 때 막대기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 마디만큼 요렇게 이제 그림자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침에 해가 뜰 때 오전에는 이 그림자가 길이가 길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문제 삼지를 않고, 왜? 오전이기 때문에. 근데 정오를 지나서 해가 딱 남중했을 때 가장 높은 그 위치에 딱 오게 되면은 막대기에 그림자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딱 지나가지고 막대기에 그림자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을 때, 오후에 접어들었을 때 손가락 2마디만큼 혹은 손가락 2개를 포갠 요 폭만큼 그림자가 딱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까지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 시점이 지나면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계율이었는데, 이 검언을 막 떡주무르듯이 만졌던 이 스님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 아니, 보시를 좀 늦게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시점이 지나서 배가 고플 수도 있는데, 그 손가락 2마디만큼 지나더라도 아니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계율부터 먼저, 계율에서부터 먼저 다른 의견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 분열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지말 분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리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막 이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좌부에서 다른 교리를 가져서 교단을 따로 차린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하면은 사르바스티바딘 설일체유부. 근데 이 사람들의 견해는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모든 법들은 다 존재한다, 일체는 다 존재한다, 요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삼법인에서 이끌어낸 무와, 또 삼법인에서 이끌어낸 거는 이제 딱 무아에만 존재가 되지만은 국한이 되지만은, 이 오온에서 이끌어낸 것도 이제 무아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외의 일체법이,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무하다라고, 이런 주장으로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확대가 되는데, 유부의 주장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런 주장하고 상반돼 버린 거죠. 모든 게 이 없다라는, 모든 게 무다, 일체가 무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 유부의 스님들은, 유부를 세운 스님들은 우리는 거기 동의 못 하겠어. 아니 진짜 다 있는데, 눈앞에 저렇게 뻔하게 있는데 저걸 왜 없다고 보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주장이다. 있는 걸 왜 없다고 해? 말이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교단을 따로 세워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삼법인의 교설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오온의 교설하고 대치가 되는 거죠. 그 삼법인이나 오온은 그 교설을 설명을 하면서 나라는 게 없다, 요런 걸로 귀결이 되면서 요게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 일체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이게 확산이 돼 버린 게 이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상좌부 쪽에서 주장하듯이 너희들은 불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무아와, 그러니까 삼법인에서 이렇게 도출해낸 무아, 오온에서 도출해낸 무아, 그걸 확산한 일체의 무아, 요런 주장들하고 이렇게 이 충돌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런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장을 하면서 요걸 이제
교묘하게 예, 양쪽이 양립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좌부는 그러면은 상좌부의 교리는 완전 무결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좌부에서 자기네 교리의 그 모순점을 이걸 커버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바왕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왕가 개념은 두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버하바하고 이제 앙가라는 거 요 두 개를 합친 건데 그 버하바를 빨리 발음하면 바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앙가가 붙으니까 바왕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버하바는 존재, 그 다음에 앙가는 요소 이렇게 되니까 바왕가가 처음에는 존재의 요소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졌거든요. 근데 요게 나중에는 이제 꿈이 없는 순수한 잠 요런 의미로 이제 의미가 바뀝니다.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무아 상태가 돼야 되는데 나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없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이건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런 것들조차 이걸 무화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숨쉬고 먹고 또 잠자고 하면서 살아있는 삶을 유지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그 뭔가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잠이 들면은 무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깨지를 말아야 돼요. 다시 깰 수가 없는 거야, 이론상으로.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상으로는 깨잖아요.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깨잖아요. 자다가 돌아가신 분 뭐 몇 년 전에 경주 분교에 불교학과 뭐 학과장 하던 분인가 뭐 했던 분인가 뭐 교수님 한 분 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기사가 난 걸로 아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물죠. 근데 뭐 많은 분들 특히 연부를 하시는 그 보살님들 아이고 내 자다가 가야지 뭐 이런 서원을 세우고 뭐 열심히 연부를 하시는데 확률적으로는 무지하게 드뭅니다. 그게 거의 안 되거든요. 거의 드물고 뭐 한 뭐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뭐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나의 육신도 없고 색도 없고 수상행시도 없다 해버리니까 그럼 뭐가 도대체 이걸 유지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낸 게 뭐냐 하면은 요 바왕가 개념이라는 겁니다. 봐봐, 존재, 봐봐, 존재, 이 존재의 요소, 존재케 하는 요소, 우리가 존재를 이어가게 하는 요소, 그게 바로 있다라는 거죠. 바왕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근데 교묘하게도 이제 요 바왕가의 본질도 무다, 뭐 근원적으로는 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요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착안을 해가지고 이걸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부파들 중에 이론적으로 교리에서 갈라져 나온 부파 중에 경량부란 게 있습니다. 경량부, 혈량, 비량할 때 그 량자, 그 앞에 이제 경전할 때 경자가 붙어서 경량부인데 이 부파는 뭐냐면은 야 아무리 뭐 그래도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붓다보다 뭐는 못할 거 아니냐 요런 가정하에서 붓다가 하신 말씀을 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경전 그러니까 니까야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최고 높게 평가를 하고
요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다 비불설이야 라고 주장하는 파가 경량부거든요. 부파가. 근데 요 경량부에서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비자, 즉 종자를 주장을 합니다. 종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런 건 전부 근원적으로 무야, 이게 없는 거야. 요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이어가는 어떤 요소가 함장되어 있는 종자라는 게 있다. 그게 들어있는 종자라는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요 경량부에서는. 근데 요 종자라는 언급을 제가 이번에 쌍뉴턴 니가야 그걸 저 시민도서관에서 막 빌려다가 보고 반납하고 보고 반납하고 하는 요 과정에서 요 종자를 제가 보고 접어놨다니까요. 종자라고 언급하는 그 경전 부분을. 근데 이 쌍뉴턴 니가야에 종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경이 있어요. 종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이. 그러면은 이 경량부의 학설에, 경량부의 주장에 좀 더 우리가 이 힘을 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이제 붓다의 친설 쪽으로 좀 가깝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붓다도 윤회의 문제를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자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이거 생명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윤회의 지속성, 요런 혹은 윤회가 성립하는 걸 이렇게 담보하는 교설로서 상좌부에서는 이 바왕가 개념을 내놨고, 경량부에서는 이 종자라는 이 개념을, 종자식이 되겠죠. 종자식 개념을 이 니까야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야 된다 하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경량부의 종자설은 이건 니까야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면에 상좌부의 이 바왕가 개념은 이 바왕가에 대해서 붓다가 언급을 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붓다가 언급을 해야 인정을 해. 근데 이 상좌부에서 붓다 인멸 뒤에 상좌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인 이 바왕가를 붓다의 말씀으로 혹은 초기불교의 교리로서 인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붓다의 직통이자 정통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로들의 교단, 아라한들의 교단, 상좌들의 교단인 상좌부에서 핵심 개념으로 생명을 지속하고 윤회를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 개념으로 내놓은 바왕가 개념이 니가야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엉터리 교설이잖아. 엉터리 이 주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일부 이제 학자들만 건드리지 거의 대부분 이거 몰라요.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니가야나 논서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저의 뇌피셜.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꼽씹어 보니까 아함법상의 체계성은 이게 섞여 있는 거야. 붓다의 교설도 일정 부분 섞여 있고 논사들의 주장도 일정 부분 섞여 있고, 물론 이제 핵심 교설을 논사들이 다듬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붓다 인멸 후 최소한 100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수정, 가감, 또 기타 등등 잡설들, 부파의 논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놓은 잡설들, 그런 것들이 니가야에 끼어들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외피를 쓰고 붓다의 친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이게 들어왔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런 작업들을 누가 했느냐? 부파의 논사들 중에서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불교가 아닌 특히 바라문교 쪽, 지금은 이제 힌두교의 원형, 힌두교의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력 기원 후 6세기, 7세기, 지금부터 한 1300년, 1400년 전에 만졌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기원전 한 2세기, 빠르면 2세기, 늦으면 한 1세기 무렵에 순차적으로 성립된 힌두교 육파 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니까야의 부분들에는 알맹이가 아닌 쭉정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 예를 들어 붓다가 아라한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면은 고가 사라지고 고가 없는 상태가 돼서 열반을 정득한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재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주리반특의 케이스. 이 주리반특은 바보입니다. 형은 천재인데 동생은 바보야. 형은 그냥 한번 들으면은 다 기억해. 기억의 천재야. 안하는 능가하는 천재야. 근데 동생은 듣고 돌았으면은 잊어버려.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바보가 형한테도 이 잔소리를 듣고 또 다른 교단의 다른 동료들한테도 비웃음을 받고 하니까 아이, 내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리반특이 집에 간다는데요 하고 이제 보고가 딱 들어가니까 붓다가 야, 니 특별 면담 와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한번 이제 문제가 뭐냐 해서 이런저런 문제입니다 하니까, 그래, 니가 뭐 그런 게 문제라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청소만 해. 청소만 비들고 깨끗하게 썰어. 경내를 청소를 하고 그게 다 끝나면은 또 다른 거 찾아서 청소 하여튼 이 절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앞으로 네 업무니까 무조건 그거만 하고 뭐 법문 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이거 공부할 생각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주리반특은 청소만 한 겁니다. 청소 담당. 근데 청소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선불교식으로 한소식을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뭐 사람이 달라지니까 아우라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바로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난 이미 알고 있어. 뭐 걔 알아낸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붓다가 인정을 딱 해버리니까 나머지도 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청소도 자기가 했겠지만은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상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리반특이 아란이 된 케이스 하나가 있고, 이건 뭐 교리라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분뇨 처리기사 우다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다이라고. 근데 이 분뇨 처리기사 우다이는 아주 즐겁게 일을 했어요. 부처님이 싼 똥도 치우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란이 된 스님들이 싼 똥도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똥도 치우니까 일반인의 똥이 아니라 성자들이나 혹은 성자들의 제자 혹은 성자에 가까이 간 고귀한 사람들의 똥을 치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했어요. 즐겁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우다이를 본 샤카무니불이 이 잠깐 내하고 면담 좀 하자 해가지고 또 이 가르침을 특별하게 따로 준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실천을 한 우다이도 아란이 돼버린 거죠. 이 교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본 것처럼 또 하나 예를 더 들자면 앙굴리말라 이 사람 999명 죽이고 1000번째 붓다를 죽여서 1000명을 채우려고 하다가 붓다의 위신력에 아우라에 감복해서 제자가 바로 돼버렸죠. 살인을 멈추고 그 제자가 됐는데 여기도 또 좀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데 교리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일반 상식에 가까운 뭐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그게 좀 교리적으로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는데 저는 요걸 좀 다르게 보는 게, 요 케이스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붓다의 어떤 쉽게 말해서 진화가 뿜어내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조복당한 그 앙굴리말라의 그 어떤 정신 세계가 개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이 견성을 해버린 거죠. 선불교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란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그냥 뭐 삼법인 사제팔정도 5온 12처 18개 이거 배운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이었지 않나라는 거 보는 거죠. 근데 진실은 모른다, 뭔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교리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교리 외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삼법인만 해도 이 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상당히 염세주의적이거나 허무주의 쪽으로 흐를 수 있게끔 요 삼법인 삼특상에서 삼법인으로 변한 요 세 가지 요소가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출세간의 도, 그야말로 이제 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가한 사람들만 배우는 그런 거고, 이거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걸 해가지고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때 당시는 뭐 인도니까 재행계고가 된 겁니다.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거 재범무화 요 상태가 만약에 되면은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일상생활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게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 뭐 이런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찰나의 무아를 딱 경험을 하고 다시 되돌아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근데